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정보신기사 있습니다. 5주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원칙대로 하면은 이 챕터를 다 하나씩 풀어보기를 권장드리고요.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지 되는 거고, 이제 시험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은행식으로 나오잖아요.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기본 이론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해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TCP 헤더 구조는 전체 32비트가 있고요. 이 중에 송신지로 16비트가 있고 목적지 수신지로 16비트가 있다 해서 총 여기 보면은 0에서부터 31번 같이 해서 32비트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아크 넘버가 있고 헤드랜스, 리저브로 해서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쓰면은 옵션이라든지 패딩을 넣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바이트 헤더가 옵션이 없으면 20바이트 헤더로 해서 이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옵션을 포함해서 총 60바이트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게 TCP 구조가 되겠습니다. TCP는 트랜스밋 컨트롤 프로토콜에서 UDP랑 연결돼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TCP와 멀티캐스트 기능은 상관이 없습니다. 멀티캐스팅을 위해서는 IGMP라는 별도의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TCP는 TCP에 대한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오류 제어 및 복구를 하는데요. 흐름 제어는 수신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전송 속도를 조절한다. 혼잡 제어는 혼잡된 네트워크가 혼잡 발생할 때 속도를 늦추거나 네트워크 혼잡을 방지한다. 오류 감시 및 복구는 책성과 확인 응답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한다. 그래서 전에 한번 통신망을 그려놓고 종단과 종단이 있어서 이 종단과 종단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를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해서 흐름 제어다. 이 통신망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주로 혼잡 제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TCP랑 비교해서 UDP는 좀 더 간단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송신지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송수신지 포트가 있고 랜스와 책섬으로 있고 바로 사용자 데이터가 있어서 주로 이제 헤더 구조가 더 단순하죠. 그래서 UDP를 우리가 커넥션 리스다, 그 다음에 커넥션 오리엔티드다 라는 걸 우리가 주로 이제 TCP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UDP는 커넥션 리스다에서 두 개를 구분해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UDP 특징을 보면 데이터 전달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무조건 보내버린다는 거죠. UDP는 상대방의 수신 준비를 위해 TCP3의 핸드쉐이킹 같은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전달할 거고, 중간에 이제 데이터가 손실이 되면은 다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다 보내는 거지, 이걸 다시 이런 레이어 4에서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포트 접속도 시도한다 해서 대상 서버가 제공하지 않는 포트로 접속 시도 시 UDP 프로토콜에서는 에러 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ICMP 프로토콜에서 대신 처리한다는 거고요. 헤더 구조가 단순하고 재전송이 없고 중복이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2비트의 위에 아래에서 총 64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64비트면은 8비트 때문에 8864에서 총 8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UDP는 8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32에서 16비트 송신, 16비트 수신에서 이거는 TCP랑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 LC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소스 데스티네이션 LC가 있다 해서 이렇게 두 칸만 있기 때문에 16에서 얘를 32비트로 해서 얘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6에서 위에 32비트, 아래 32비트, 총 64비트, 얘를 바이트로 하면 8바이트 해서 요렇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P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A클래스 0에서부터 127, 128에서 191, 192에서 223, 224에서 239, 230에서 255인데 요거 이렇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외웠죠. 전체적으로 이 원이 256개가 있다는 거죠. 0부터 255에서 256개가 있는 거고, 얘를 반을 자르니까 이 반은 0부터 127개가 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반을 자르는 거죠. 여기 반을 자르니까 얘는 이제 64개 정도만 해당되는 거고, 또 반을 자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2개가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앞이 0이 있다 보니까 좀 딱딱 안 떨어져서 헷갈린 거고요. 0에서부터 127개인 128개가 있는 거고요. 128에서 191개인 64개가 있는 거고요.
192에서 223인 32개가 있고요. 224에서 239인 16개 정도가 있겠네요. 240에서 255인 여기도 16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0이 있으니까 헷갈려서 크게 파일을 하나 갖고 이렇게 나눠 쓴다 해서 여기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랑 E는 같이 나눠 쓴다. 그래서 16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얘를 이진수로 바꾸다 보니까 A 클래스는 앞에 0부터 시작하는 거고 B는 10, C는 110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그 이진수 비트로 이제 표시한 거고요. 요거를 이해 안 되신 분은 이제 본 강의를 보셔야 되는데 앞에 요게 0부터 시작해야지 일단 0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고,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가 다 0인 경우에는 1에 0이 7개 있으면은 얘는 128이 되기 때문에 2의 0승부터 해서 2의 7승이 제일 높기 때문에 2의 7승 계산해서 128로 표현하기 위해서 10이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클래스를 좀 더 구분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원에 대해서 다시 표시한 거고요. A 클래스 반 자르고 B 클래스 또 반 자르고 C 클래스 반 자르고 D와 E 클래스 나머지 반을 공유한다. 그래서 0에서 127, 128에서 191, 192에서 223, 224에서 239, 240에서 255에서 클래스가 총 5개로 있다라는 걸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IP를 이제 IP 헤더로 봤을 때 버전 정보가 비트에 있는데 얘는 IP 버전 4기 때문에 0, 0, 1, 0, 이게 0승, 이게 1승, 이게 아니죠. 0, 1, 0, 0 이렇게 돼서 2의 0승, 1승, 2승에서 이게 이제 버전 퍼다 해서 0100으로 해서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뒤에 헤더 렌스라든지 타입 오브 서비스, 토탈 렌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등등에서 각각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은 강의를 다시 참조하시고요. 다시 그 표현하면 우리가 A 클래스는 0에서부터 127, B 클래스는 128에서 191, C 클래스는 190에서 223, D는 224에서 239, E는 240에서 255인데 이 안을 다시 서브네팅해서 또 각각 사용하는 거죠. 이 안에 대해서. 그래서 A 클래스는 1부터 126까지 시작하고 127은 우리가 연구용으로 안 쓰고 있고, B 클래스는 128에서 191로 시작하고 총 2의 14승계 정도가 있는 거고요. C 클래스는 192에서 여기 2, 3으로 시작해서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개수는 요 개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에 여기 7승계, 여기 보면 2에 8, 6, 2에 14승, 2에 요 n이 네트워크 개수니까 2에 14승계,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2에 21개잖아요. 2에 21승계에서 요 네트워크 개수에서 앞에 요 네트워크 개수를 표시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요 숫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숫자랑 앞에 네트워크 개수랑 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프로토콜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떠한 그 프로토콜 타입을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로토콜 여기 8비트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그 프로토콜에서 각각 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그램을 재조립하고 UDP, TCP를 알려주고 ICMP인지 IGMP인지 어떤 프로토콜을 알려주는 건데요. ICMP는 1번, IGMP 2번, 6번 TCP, 이런 17번 UDP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번, 2번, 6번, 17번 정도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IP는 처음에 첫 비트가 0이냐 1이냐를 보고 바로 0이면 A 클래스, 1이면은 다시 1에 1, 0이냐 1, 2냐를 보고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를 표현한다는 거죠. 요게 앞서 얘기한 여기 0, 1, 0, 1, 1, 0 여기서 얘기한 것과 이 부분이 같이 함께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IP별로 우리가 뒤에 이제 그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야 되는데요. 255 같은 경우에는 총 우리가 비트가 8개가 있잖아요. 8개, 그 비트 8개를 갖고 숫자를 표현하는데 그 8개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를 표현한 거고요. 이 8개에 대해서 다 111이면은 255가 되는 거고요. 요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요 앞에가 요 뒤에만 0이면은 254가 되는 거고, 요 뒤에가 요 두 개만 0이면은 25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 255에서
빼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가 255가 기본이니까 요 하나만 있으면은 2의 0승이잖아요. 그럼 얘는 1이니까 255에서 1을 빼면은 얘는 254가 되는 거고, 얘는 2의 0승, 얘는 2의 1승이가 돼서 얘는 1과 2가 더해져서 3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255에서 3을 빼면은 252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2의 0승, 1승, 2승, 3승에서 여기 2의 7승이니까 이걸 계산해서 이 숫자를 빼내도 되는 거고요. 어느 경우로 하든 그 계산이 다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 할 때 여기 보면 192.168.3이라는 네트워크 있을 때 얘를 이진수로 하면은 이렇게 00011, 1010, 011 등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슬래시 파이라고 하면은 192.빵점빵점빵이라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슬래시 20이라고 하면 여기 20개 비트, 8개, 8개, 여기 2개 하니까 이 앞에 비트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20개 비트까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슬래시 25라고 하면은 여기 슬래시에서 요 앞에까지 얘기한다. 그래서 맨 끝에까지 얘기하는 거는 192에 100개 슬래시 32로 하면 끝까지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서브넷을 어디서 비트를 나눠서 쓰는지에 대한 예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 숫자가 이렇게 IP로 돼 있지만 이 숫자 안에는 이진수로 돼 있고, 요 이진수는 각각 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요 8비트가 총 4개 있기 때문에 48에 32, 32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클래스 같은 경우에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슬래시 255나 또는 슬래시 판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앞에가 우리가 그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요 뒤에가 쓸 수 있는 거는 총 우리가 32비트잖아요. 이게 32비트가 있는데 앞에 8개를 쓰기 때문에 나머지 32에서 8개를 빼주면은 2의 24승은 우리가 네트워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 앞에가 점점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요 8개에 묶여 있는 요 앞에의 그 비트들을 그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총 9개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총 여기가 1이 8개 있고 밑에 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가 128이 되는 거고, 요 슬래시의 개수는 1의 개수다. 그래서 요게 1의 개수가 커지면서 네트워크 개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상대적인 거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IP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좀 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P 버전 4의 문제점은 32비트 주소 체계이고 헤더가 복잡하고 QS가 보장이 안 되고 클래스가 제한되어 있고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IP 버전 6가 나오게 된 거고요. IP 버전 6는 128비트로 해서 이제 표현한 거죠. 글로벌 어드레스, 링크 로컬 어드레스 등등으로 해서 이제 구분해서 IP 버전 6는 128비트로 해서 이제 표현한 거죠. 기존의 32비트 대비 여기 보시는 것처럼 64비트, 64비트에서 총 128비트로 해서 좀 더 확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4와 IP 버전 6를 비교하면 IP 버전 4는 수동 및 DHCP 구성인데 6에서 자동 구성이 되고, 여기 보시면 주소 공간이 IP 버전 4가 43억 개가 돼요. 여기도 43억 개 곱하기 이게 4개가 있는 거예요. 43억 개가 4개. 그래서 IPsec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고 128비트 지원하고, 주소는 여기는 10진수 표시인데 여기는 16진수 표시고, 여기 보면 브로드캐스트가 IP 버전 4에서 있었는데 IP 버전 6에서 없어져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에서 유니캐스트가 여기 빠졌네요. 유니캐스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암호화 인증이 지원돼서 좀 더 IP도 많아졌고 보안이라든지 기능도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망을 운영할 때 기존에 IP 버전 4가 있어서 IP 버전 6와 연동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듀얼 스택에서 IP 버전 4와 IP 버전 6를 함께 사용하는 거,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 터널링해서 마치 자동차가 이렇게 터널에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 것처럼 이걸 터널링해서 쓴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 아예 전환해버리는 트랜잭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기능으로 쓴다. 그래서 355페이지는 또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요. MTBF 평균 고장 시간, MTTR 평균 수리 시간, 가용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MTBF는 MTTF-MTTR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장 건수 분의 총 고장 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가용성은 MTBF 플러스 MTTR 분의 MTBF로 해서 이 공식으로 해서 꼭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밍 코드의 페리티 비트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2의 P승은 D 플러스 P 플러스 D 플러스 P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 비트와 페리티 비트라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2의 0승의 페리티가 하나 있고
2의 영승이니까 1이잖아요. 2의 1승은 2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고 2의 2승 네 번째 자리에 있는 거고 2의 3승에서 여덟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원래 여덟 번째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페리티를 넣어서 들어가는 게 해밍 코드다. 그래서 그 해밍 코드에 대해서 일이 제대로 있는지를 이렇게 페리티 체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1은 1357, P1은 1, 3, 5, 7 한 칸씩 건너뛰면서 하는 거고요. P2는 두 개씩 하기 때문에 2, 3 이렇게 묶고 또 두 개 건너서 6, 7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3은 세 개씩 해서 여기는 이제 더 없기 때문에 4, 5, 6, 7 이렇게 4, 5, 6, 7에서 이렇게 묶는 게 이렇게 4, 5, 6, 7에서 4개 묶고 또 건너뛰어서 또 4개 묶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RC 코드랑 해밍 코드를 비교하면은 CRC 대비 해밍은 정정까지 가능한 거고요. 전송 효율이 높고 페리티 비트가 여기 필요하고 둘 다 역처널이 필요 없습니다. 해밍 코드 자체로 오류 복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은 주로 이제 광통신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밍 디스턴스가 있는데요. 비트에 대한 보정 가능한 최소 해밍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밍 거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2분의 D-2로 풀고 해밍 거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2분의 D-1로 풀어서 그 비트에 대한 얼만큼 틀린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부터 좀 수월해지는데요. 레이어 1 장비가 리피터 등이 있고 레이어 2는 브리지, 스위치, 레이어 3 라우터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브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장비에 꽂아서 PC 등이 붙여 쓰는 건데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스위치는 이런 브로드캐스트를 막아서 포트 기반에서 네트워크 정치를 줄여주는 거. IP는 틀린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어떤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피터는 통신회선의 신호가 약해졌을 때 이를 증폭해 주는 거. 허브는 리피터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서 장비를나 노트북을 꽂아서 쓰는 옛날의 방식이고 주로 이제 물리계 전송에 쓰는 거고 데이터 링크 중에서는 브리지라든지 스위치에서 우리가 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걸 브리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걸 주로 이제 스위치를 해서 브리지는 거의 안 쓰고 있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신망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블로킹, 리스닝, 러닝, 필터링, 포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스위치가 그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한 건데요. 브리지 포트가 현재 상태가 불가능한 거 블로킹. 리스닝은 어떠한 그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 러닝은 브리지에서 패킷이 수신되면 먼저 송신지를 수출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어떠한 그 주소랑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 필터링은 러닝을 마친 다음에 목적지 주소와 필터링 상의 주소를 비교해서 내가 여기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 포워딩은 데이터를 목적지로 다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크게 보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커스루 방식, 스토어 앤 포워드 방식, 프로그래먼트 프리 방식이 있는데 커스루 방식은 목적지 주소를 받자마자 에러 체크 없이 바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고요. 스토어 앤 포워드 방식은 말 그대로 들어온 프레임을 필드 값을 모두 검사한 후에 보내는 거고요. 프로그래먼트 프리 방식은 위에 얘기한 두 방식에 대한 장점만 따서 보내는 방식이겠습니다. TT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Time to Live. IP 패킷이 우리가 이제 계속 얘가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죽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는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 Time to Liv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P 패킷 내에 그 값으로서 패킷이 네트워크 내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라우터에서 이걸 알려주고 얘를 폐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멀티호밍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장애가 대비하기 위해서 라우터를 그 양쪽을 바라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노드나 사이트, 네트워크 등에서 다중 IP를 사용해서 종종이나 또 이기종 장비에서 이더넷 포트를 접속해서 통신망 다운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면적 구조, 최대 호흡 등등이 있는데 이건 립 라우팅에 대한 얘기고요. 립 라우터는 디스턴스 백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고요. 립 안에 매트릭스라는 어떤 값을 해서 홉수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이게 홉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15호까지만 처리하고 30초마다 라우팅 정보를 전달해서 각 라우터에 전달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우리가 다이제스키라 알고리즘을 사용한 OSPF 방법이 있는데요. OSPF 방법은 이렇게 에리어를 구분을 하고 에리어 밑에 그 중심이 되는 에리어를 백본 에리어로 놓고 나머지 에리어를 서버 에리어로 놓는 거고요.
그래서 OSPF가 에리어에서 넌 백번 에리어와 백번 에리어 간에 연결을 해서 서로 링크 상태를 계속 교환하는 거고요. 이 교환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라우터를 ABR 라우터, 그래서 에리어 보더 라우터가 있고 AS 바운더리 라우터 등등이 있어서 에리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BR은 AS 보더 라우터로서 OSPF와 다이나믹 라우터 프로토콜이 동시에 동작하는 라우터로서 리디스트리뷰트에서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OSPF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터넷 쪽과 연결되어 있는 ASBR 라우터는 그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로 정리하시고요. 그 밑에 서버 에리어랑 연결되는 거를 ABR 라우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